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손상TV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어제 목소리를 하도 크게 내질렀더니 뇌에 산소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목이 쉰 게 아니라 눈이 빨개졌습니다. 피로해서가 아니라 어제 아마 집회 중에 몇 번째 가는 대승을 마음껏 질러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어떤 경우 오더라도 우리는 기존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든 주변에서 우리를 방해하든 어제 기독교 전체 그 집회는 아마 조만간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축도를 한 그 목사가 이재명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질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10분 논평은 자, 여러분들이 어제 너무나 고생했길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을 냄새를 좀 맡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짧은 제가 쓴 가을 기도 하나를 들려드리고 10분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기도. 가을이 때묻지 않은 상큼한 바람을 몰고 오듯 강화문 강장에도 은혜로운 혁명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가을이 비었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주듯 이승만 광장을 자유민주주의의 알곡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듯 강화문 투정에도 이젠 알찬 결실이 몇 개 없이고 가을은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내는 계절이듯 낙엽 정치와 쓰레기 정치를 시원하게 썰어 주옵소서. 가을밤의 달이 더 높고 더 밝게 빛나듯 부정 조작 선거가 더 밝게 세상에 비춰지게 합시고 가을이 만산홍엽의 아름다운 색채로 자연을 채색하듯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꾸며 주소서.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가을을 총정리하는 짧은 시를 성막의 이름으로 일단 선고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분 논평을 시작할 텐데 오늘 이 방송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아무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막에 기도를 빌려서 오늘 그 결론에 이른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탄핵 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혼자 보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아니면 자기 단톡방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까지 다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윤석열이 사는 길.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를 놓친 후에야 후회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만시지탄의 반대는 앞을 내다보는 밝은 눈이라는 뜻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견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 어느 것입니까? 만시지탄으로 보자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조기에 구속하지 못한 것, 반국가 세력을 정권 초반에 척결하지 못한 것, 부정 조작 선거 진상규명하라 지시하지 못한 것,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강단 있게 조기에 잘라버리지 못한 것, 좌파 프레임과 민심을 구분치 못하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국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의 길을 열어준 것, 성견지명으로 보자면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엉터리 정책을 몽딱 뒤집은 것,
좌파 정권의 돈 퍼다주기 대북평화쇼를 힘의 우위를 통한 국방으로 전환한 것. 문재인이 파탄낸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한 것. 결론은 외치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내치는 거의 포기한 것 같은 결과가 됐습니다. 내치 실패는 범죄자와 범죄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국회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민주당이 앞장선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동네 똥개 부르듯 만들었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입법 폭거와 공권력 파괴를 일삼게 만들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의 수비이고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격입니까? 방어입니까? 국민의힘은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수비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공격도 없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목이 쉬도록 주문했지만 국힘은 공격도 방어도 다 실패 중입니다.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 공격하는 반면 국힘은 있는 것도 공격하지 못하니 결국 그 피해는 대통령실로 가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안 되고 숟갈로 밥을 퍼 먹여도 안 되니 결국 좌파 프레임에 걸려든 한동훈이 그것을 민심으로 착각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정숙, 김혜경, 문다혜, 문재인 전 사위, 돈봉투, 탈원전, 태양광, USB, 부정조작선거 등등 차고 넘치는 사건 사고와 빼박 증거들을 갖고도 싸울 줄 몰라 지금까지 공격만 당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 부부까지 공격을 받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저런 증거들을 가진 정당이 됐으면 일찌감치 그 정권은 끝이 났을 것이고 거론되는 인간들은 모두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도 없으며 설령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되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5.16 군사혁명 전과 같은 현 시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첫째, 탄핵을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내란 선동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입법 폭거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세력 처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동해야 합니다. 셋째,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정권 찬탈 음모론자들은 모두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천만 우파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정조작선거 진상규명을 선포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좌파들이 잘하는 부정조작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5.18 가짜 유공자 색출을 위한 유공자 명단 및 공적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관리를 강주 강력시에 둘 것이 아니라 보훈부로 옮겨와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결국 윤석열 탄핵을 막아서고 있는 천만 애국 세력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든 것은 윤 대통령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 다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격을 못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가장 좋은 공격력, 가장 좋은 시민단체, 가장 좋은 강화문 애국 세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할 장수가 없어서 겁쟁이들만 있는 건지 도무지 민주당과는 일전의 전투를 벌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반박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뭐 이러다가 좋은 시절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강화문 애국 세력,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 우파가 트라이앵글처럼 똘똘 뭉쳤으면 지금 저 좌파들은 초토화가 될 것이고 부정선거는커녕 저런 범죄자들이 국회로 몰려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 중간에 국민의힘만 쏙 빠져 있어서 우파 정당이 우파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우파 정당이 앞서 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좌파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려가다가 탄핵당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이라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고 방금 우리 송학 선생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의 일부라도 행동으로 옮기시면 좌파는 초토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고 강화문 세력이 일정 시간은 그 뒷받침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서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행태대로 그대로 간다면 결국은 강화문 세력도 손을 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두면서 오늘 10분 논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